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1회차 지난 2021년 1월 10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란이 제시한 서비스 품질 구분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한 5개 정도가 있죠. 자, 이거 갖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기를 보셔야 되는데 보기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의 답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주란이 제시한 품질 구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예시의 내용을 거의 그냥 풀이하듯 명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볼까요? 항공, 철도, 전화, 호텔, 백화점, 유원지 등 설비나 시설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품질입니다. 자, 보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수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보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고객한테 보이지 않아도 돼요. 보전이나 정비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전이나 정비, 자, 이것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돼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보기를 잘 보시게 되면 사용자라고 하는 고객의 눈에 보이는 과정일까요? 보이지 않는 과정일까요? 네,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는 관점이 맞을 거예요. 왜? 첫 번째 보기에 보수, 두 번째 보기에 보존이나 정비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 2번과 5번밖에 없죠. 두 개 중에 한 가지인데 보수, 보전, 정비라는 게 하드웨어적 품질인가요? 모양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이라는 걸 보기의 내용 중에 특정 워딩을 통해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 요 방법론만 잘 학습하시면 충분히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캇과 미셸이 제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 내부 커뮤니케이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 문제와 상관없더라도 딱 떠오르셔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CS 전략론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잘 보시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부터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 그럼 이 문제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1번 종업원들의 동기 유발을 촉진시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져 보세요. 동기 유발을 촉진시킵니다. 맞아요? 맞죠. 2번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 기능을 담당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연관 지으면 맞아요. 3번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이걸 왜 아까 키워드라 말씀드렸느냐?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 3번 보기가 오답이었거든요. 휴게소 3번 보기가 틀린 말이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3번이 맞아요. 4번 종업원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5번 볼까요?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분별한 교류를 억제시키고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아니,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실제로 조직 구성원들은요, 집단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요, 내 어떤 뭐 위에 있는 관리자 또는 동료들과 이 어떤 고충이나 또는 만족감, 뭐 만족 불만족 이거에 대한 걸 끊임없이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다. 우리 기업 내부, 우리 매장 내부에서 한다. 그래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인 거고요. 이해가시죠? 요 관점으로 본다면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꼭 한번 보기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도 측정 원칙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참 이 문제도 오랜만에 보네요. 고객 만족의 측정 원칙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정량성, 계속성, 정확성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세 개 중에 한 개겠죠. 고객의 니즈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자 벌써 답은 지목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저걸 키워드로 잡지 않으셔도 돼요. 왜? 더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부터요. 과거, 현재, 미래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자, 현재에서 뭘 저희가 파악합니다. 만족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평가됐던 값을 갖고 와야 돼요. 이걸 기반으로 또 뭐 해야 돼요? 미래에 예측된 값도 갖고 와야 돼요.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한 시점에서만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판단 근거를 갖고 오고 예측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로 이를 통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과거, 현재, 미래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저걸 키워드로 보게 되면 무슨 원칙?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걸 딱 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아주 쉽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 유형 중 탐험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하나만 여쭤봐요. 박정민 강사가 내일부터 서울 탐험에 나설 겁니다. 그럼 박정민 강사 서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탐험에 나섭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탐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사할 사람이 조사제 주어진 문제 또는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모를 때 실시하는 게 탐험 조사입니다. 탐험 조사는 비계량적 방법을 씁니다. 결국 정성적인 방법이죠. 이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심층 면접, 표적 집단 면접, 전문가 의견 조사, 문헌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조사자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잘 모를 경우 실시하는 조사 유형입니다. 맞죠? 2번. 특정 그룹이나 제한된 숫자의 개인 인터뷰를 통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목표를 수정하거나 재규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 설명도. 3번. 주로 정량 조사에 의한 계량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정성 조사에 의한 비계량적인 방법이 사용되죠.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탐험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면 비정형적인 절차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조사 방법으로 심층 면접, 표적 집단 면접, FGI, 전문가 의견 조사, 문헌 조사 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숫자로 표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CS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 유형 중 표적 모 집단이나 시장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태도, 구매 행동,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결과를 기술하는 조사 유형은 결과를 기술한다. 여기서 나오는 기술은 디스크립트예요. 묘사한다는 얘기죠. 기술하는 조사 유형, 그럼 무슨 조사? 기술 조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해가시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바로 앞에서 보셨던 이 탐험 조사와 같은 이 뭐랄까요? 내용 구성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CS 리더스 관리사에서 이런 경우가 흔히 출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두 가지 기술 조사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올리버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 4단계 중 보기 과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뭘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리버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 4단계 모델은 선생님들 이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를 떨어뜨려 놓으시면 더 기억하기 어려워져요. 그냥 맨 앞 단계에서부터 차츰차츰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 충성 단계, 감정적 충성 단계, 행동 의욕적 단계, 행동적 단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의도가 행동으로 전환되는 게 행동적 충성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세 가지 단계 정도만 구별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고객에게 가용한 브랜드 속성 정보로 인해 하나의 브랜드가 대체함보다 선호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브랜드를 딱 좋아하는 사람은요. 대체한 브랜드가 나오더라도 일단 내가 뭐랄까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이 단계를 뭐 또는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한 충성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한 충성 단계입니다. 브랜드 신념. 경민아 핸드폰 어디 거 살라고? 그랬더니 갤럭시라고도 얘기 안 하고 나는 삼성 거 살라고? 삼성이 제일 좋은 거 아니요? 아이, 난 삼성 브랜드를 제일 선호해. 그래도 뭐 다른 여타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 게 낫지. 2단계에 지금 멈춰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충성? 흔히 인지적 충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위에 있는 보기 내용 중에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한 충성 단계라는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서비스 기대 모델의 구성 요소 중 허용 영역, 저희가 흔히 서비스 실패 미발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실패 미발각지대. 그 이유는 뭘까요? 적정 서비스, 고객이 받기를 희망하는 가장 낮은 단계 적정 서비스와 희망 서비스, 고객이 생각하게 될 내가 돈을 내면 이 정도까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서비스의 중간에 걸쳐 있는 지역이죠. 이해가시죠? 그 공간입니다. 이걸 허용 영역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자, 그럼 허용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의 영역으로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지대, 서비스 실패 미발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2번 고객이 서비스의 이질적인 특징, 즉 다양성을 알고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폼입니다. 맞습니다. 적정 서비스와 희망 서비스 가운데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허용 영역의 구간은 고객과 서비스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동일할 리가 없어요, 사람은. 이해가시죠?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기대가 다를 테니까요. 4번 서비스가 허용 영역 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 고객은 서비스 성과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며 이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맞을까요?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려운데 맞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고객은요. 서비스 허용 구간 이 안에 위치할 경우에 서비스 성과를요.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서 돈 내면 이 정도까지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적정 서비스보다 무조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어딘가에 위치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서비스에 대한 걸 실제로 크게 이 성과 받은 걸 가지고요. 뭘 하느냐? 확실하게 뭐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런 반응을 안 보여요.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런 것도 해주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허용 구간 안에 허용 영역 안에 있을 때. 자, 5번 허용 영역 구간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유가 뭘까요? 허용 영역 구간의 위쪽에 위치한다는 건 무슨 서비스로 가까워지고 있다? 희망 서비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야, 내가 가서 돈 내면 이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난 너무 좋겠는데 거기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트렌드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일단 트렌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유행, 흔히 패드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이 되셔야죠. 왜냐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뭐 1년 안에 확 뭐랄까요? 이렇게 활성화됐다가 사라져 버린다든가. 흔히 저희가 이제 그래서 플래시몹이라는 걸 예를 들기도 하죠. 트렌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일기예보를 할 때 흔히 저희가 예년 기온 대비 몇 도 높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예년 기온은 이전 오늘의 뭐 날짜 예를 들어서 뭐 2월 3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 30년 동안의 2월 3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표본이 되는 기간이 길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1번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경향, 동향, 추세, 스타일 등을 뜻합니다. 맞아요. 2번 트렌드는 생성,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으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길기 때문에요. 그죠? 3번 트렌드는 공간적으로 미시, 거시, 초거시 트렌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4번 트렌드는 시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트렌드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설명이.
그죠? 예, 그럼 표본이 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단기는 안 맞을 거야. 이 관점은 아니에요. 5번. 시간적인 측면에서 트렌드는 1년 정도 지속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음에 급속히 사라지는 패드, 흔히 저희가 유행이라고 불러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아니요. 5번 설명이 안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잘 보면 4번 갖고 의구심 갖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런데 트렌드라는 관점은 잘 보시면요. 의상에 대한, 패션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요. 컬러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 트렌드 관점이. 이렇게 되는 것 보면 왜 의상, 이게 올해 유행할 의상이에요. 예, 이게 올해 유행할 아이템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쓸까요? 올해 트렌드예요. 한 가지죠. 패션은 아시겠지만 돌고 돌아요. 예, 하나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게 된다면 단기라는 트렌드가 적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 4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적용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유형 중 전술적이라고 나옵니다. 전술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전술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전략적 계획이라는 게 있고 전술적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적이라는 건 좀 어떤 가이드를 표시해 주는 거죠. 전체적인 가이드. 그래놓고 전술적인 건 그 가이드 안에 그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전술적이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맞을까요? 맞아요. 2번 전술적 계획은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고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3번 부서별 연간 예산을 책정, 현재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이 설명도. 4번 일반적으로 전술적 계획보다 전략적 계획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맞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전략적 계획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는 게 전술적이라는 설명이죠. 앞뒤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5번 대부분의 경우 전술적 계획은 중간 관리자 또는 초급 관리자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5번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 좀 보세요. 중간 관리자, 초급 관리자. 왜 이 사람들한테 될까요? 한 가지예요. 실행 방법에 대한 걸 구체화시키는 사람들. 쉽게 해서 현장에 있는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5번 설명은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는 꼭 보셔야 돼요. 다시는 안 나오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돼서 나올지 모릅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뭘까요? 또 보기가 겁나 길어요. 보기 볼까요?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 트루먼 후보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계속 상대 후보 토머스 듀이에게 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마치니 그 결과를 정반대로 트루먼이 상대 후보를 4.4%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여론조사의 예상을 깨고 트루먼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잇따른 여론조사로 인해 대중에게 각인된 약자의 이미지가 오히려 동정표 결집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심리 저변에 약자에 대한 관대함 또는 일체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무 잘하는 사람, 저 사람보다 2등에서 막 잘 되려고 노력하는 난 저 사람이 훨씬 더 정의가, 난 저 사람이 더 안쓰러워. 난 그래서 저 사람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을 지지해 줄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 말씀드릴까요? 막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 바로 밑에 사람에게 응원의 어떤 나는 동질감을 좀 느낄 거야. 이 사람을 응원할 거야. 잘 되기를 원해. 이렇게 느끼는 효과. 저희가 뭐라 불러요? 언더독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언더독 효과라고 불러요. 대신에 그럼 나는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지지할 거야. 이걸 탑독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네, 탑독. 꼭대기에 있는 계란 소리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 네. 정확하게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서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요. 흑색전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흔히 저희가 마타도어라고 부릅니다. 뭐 레임더
그다음에 포크배럴이라는 관점은요. 지역 주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예산이나 이권을 나누어 주는 행동을 저희가 포크배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시겠죠? 포크배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10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이 영상만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미리 틀어놨어요. 미리 바꿔놨어요. 화면을. 만약에 좀 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거 홍보를 좀 할게요.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가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위아래 사진 중에 위에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네이버 센터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입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저런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유해 드려요. 물론 유료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출판된 서적들 때문에 그래요. 현재 뭐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제 문제집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초에 뭐라 부르나요? 이북? 네, 이북의 형태로 PDF형 파일 형태인데 저걸로 준비했던 문제집이 3권이 더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다 구매 가능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그 문제집보다 저희는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장 저희 문제집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접수해서 한 번에 나는 시험 합격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